안녕하세요. 음악치료 수업을 맡고 있는 여혜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치매 환자를 위한 음악치료 수업을 네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감각, 언어, 인지 재활 회복 기능을 위한 신경재활 음악치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재활 음악치료는 사우트가 개발한 표준화된 기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감각, 운동, 기능 회복 훈련, 그리고 말과 언어 기능 회복 훈련, 그리고 인식 기능 회복 훈련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각, 운동,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은 노화 또는 치매 등으로 인한 감각, 운동, 기능 장애를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보행 장애를 재조정하고 자세를 향상시키며 팔 운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각, 운동, 기능, 회복 훈련 기법에는 리듬 청각 자극, 패턴화된 감각 향상, 그리고 치료적 악기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과 음악의 관계가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간적 측면, 그리고 시간적 측면, 힘의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공간적 측면에는 음악적 요소가 음고가 높고 또 음고가 낮으면 팔의 길이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범위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음량의 세기가 크고 적으면 팔에 힘을 더 주고 또 적으면 팔에 힘을 빼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의 길이가 길면 팔 길이를 길게 뻗고 또 음의 길이가 낮으면 팔 길이를 짧게 하는 그런 운동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음이 단순한 화음이면 힘을 조금 들어가게 하고 또 복잡한 화음을 쓰면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운동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측면에는 템포, 박자, 리듬 패턴, 형식, 그리고 힘의 측면에는 음량, 화성, 음색, 템포 이러한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운동과 음악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관계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리듬 청각 자극을 우리는 RAS라고 하는데요. 자, 리듬 청각 자극은요, 운동 기능을 통제하는 뇌의 중추, 다시 말하면 뇌의 대뇌 피질, 기저핵, 소뇌, 뇌간, 척수 이러한 곳에 청각적인 리듬을 자극을 주어서 생리적인 효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운동 통제 기능의 증진과 신체적 운동 반응의 촉진을 도모하는 재활 음악 치료입니다. 리듬이 반복적으로 연주되는 동안 그 리듬에 따라 우리 몸은 박자와 타이밍에 맞춰 학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걷기처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내재된 리듬 동작적인 촉진을 시키는 기법을 말하고요. 또한 신체의 동작을 시간에 맞추어 조절하기 위하여 음악을 외부적 시간 신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사는 이때 RAS 음악을 이용하여 내담자의 보행 파라미터를 진단합니다. 파라미터는 보행자 속도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메트로놈이나 다른 장치, 이때 다른 장치는 음악이 되겠습니다. 사용하여 리듬적 신호를 가지고 보행 속도를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리듬적 신호는 운동 반응을 조직화시키기 때문에 그 결과 기능적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RAS는 뇌졸중 재활, 또 말기 치매 환자, 발달장애, 허약한 성인, 그 외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RAS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순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케이던스를 사전평가합니다. 이때 케이던스는 보행 속도를 말합니다. 내담자 보고 먼저 걸으라 하고
그 보행 속도를 체크하여서 사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RAS를 현재 케이던스에 맞춥니다. 이때는 메트로놈을 사용해서 메트로놈의 박자를 설정하고 보행자 속도에 맞추어서 케이던스를 맞춥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RAS에 맞추어서 세션의 4분의 1 동안 보행 훈련을 합니다. 자, 이때는 세션의 4분의 1은 회기에 예를 들어서 12회기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4분의 1이니까 3회기가 되겠죠? 3회기 동안에 그 RAS를 내담자의 보행 속도에 맞추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네 번째는 RAS를 내담자의 속도에 따라 약간 10% 정도 향상을 시킵니다. 이때도 4분의 1 동안 보행 훈련을 하게 합니다. 이때 치료사는 분명하고 즉각적인 언어 지시를 해주어서 내담자가 리듬에 동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RAS를 5% 내에서 10% 정도 상향 조정해서 또 4분의 1 정도를 보행 훈련하게 됩니다. 이때는 10%보다는 내담자의 피로도를 잘 맞춰서 혹시 피로하지 않는가 아니면 이거를 잘 적응하고 있는가를 체크하여서 5%에서 10%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RAS를 간헐적으로 제공하여 세션의 4분의 1 동안 보행 훈련을 하게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내적인 리듬 형성 주기가 이때는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메트로놈이 꺼져도 대략적으로 내담자는 주기적으로 보행 속도를 움직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음악을 뺐다가 다시 또 넣었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예 RAS가 없이 완전히 소거를 하고 케이던스를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음악 치료에서 보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화된 감각 향상 기법입니다. PSE라고 합니다. 자, 기능적인 동작을 구조화하고 신호를 주기 위하여 시간적, 공간적 힘의 패턴을 제공하는 기법입니다. 음악의 리듬, 선율, 화성, 역동적인 소리를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하죠. 이때는 팔, 손, 상체, 주로 상체에서 전신적인 리듬적이면서도 불연속적인 동작을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PSE가 적용되는 개별적 음악 패턴은 리듬은 타이밍을 구조화시키고 시간의 지속이 동작의 범위를 인도하기 때문에 음적은 공간 속에서 방향을 또 설정하기도 합니다. 다이나믹과 화성은 불연속적인 동작들의 힘의 양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PSE는 개별적 음악 패턴을 연속된 동작으로 연합하여 기능적 동작 패턴을 형성하고 이때 팔을 연장하고 뻗고 손을 오므려 잡는 것 등의 상체 기능을 촉진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PSE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SE는 음악의 다양한 측면이 동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PSE를 위해서는 PSE를 최대한 단순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킬로 그 PSE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PSE를 잘 할 수 있도록 음악적으로 최대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되면 내담자와 동작을 실행해보고 메트로놈에 맞추어서 최적의 템포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트로놈을 사용해서 동작에 따라 언어 지시를 치료사는 리드미컬하게 사용해 줍니다. 위로 또는 아래로, 옆으로, 앞으로, 뒤에 이렇게 팔 동작의 상황에 맞게 언어적 지시를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언어 지시를 지속하면서 서서히 PSE 음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음악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공간적, 시간적, 근력상의 신호가 주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음악의 층을 넓혀가는 게 좋습니다. 5번째, 언어적 신호를 점차 줄이고 음악이 동작을 촉진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PSE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감각적에서 치료적 악기 연주 TIMP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법은 신체 훈련 참여를 촉진시키고 운동 치료에서의 기능적 동작 패턴 자극을 위해서 악기 연주를 사용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TIMP에서 사용되는 악기는 악기의 치료 잠재력에 맞추어 선택하고요. 이거는 또 동작의 증가된 범위, 지구력, 힘, 기능적 손 동작과 손가락의 기능한 등 내담자 신체 능력에 따라서 근육 운동의 협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TIMP에서 이때 음악 반주는 동작을 위한 구조를 단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체 기능별 치료적 악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신체 기능별로 5단계를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1단계 잡기 돌리기 활동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손잡이 돌리기나 컵 잡기 등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때 사용될 수 있는 악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에그 쉐이크나 카바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그 쉐이크는 근육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는 내담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노인이나 아동들에게 적합한 악기입니다. 에그 쉐이크 악기가 소리 음색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예를 들면 음악이 4분의 4박자라면 4분의 4박자 음악의 강약에 따라서 첫 박에서는 에그 쉐이크를 잡고 3박자에서는 전달하고 4박자에서는 손가락 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바사 악기가 되겠습니다. 카바사 악기는 내담자의 청각, 촉각, 대근육, 소근육 협응 발달뿐만 아니라 손목 관절을 단련시키는 목적에도 사용이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손가락으로 카바사를 감싼 후에 4분의 4박자 음악에 맞추어 오른쪽, 왼쪽 돌리기를 하는 신체 악기 훈련에 필요한 악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단계에서는 누르기 활동 단계입니다. 이때 일상적에서 필요한 누르기는 전화 버튼 누르기, 컴퓨터 키보드 누르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악기는 캐스터네츠와 터치벨이 있는데요. 자, 캐스터네츠는 박수를 대신해서 가능한 악기가 되죠. 치료 활동 시에는 액센트나 리듬 자극을 주고 내담자의 소근육 향상을 시키기도 하고 리듬감 향상의 목적을 치료할 수 있는 악기가 되겠습니다. 활동은 검지, 중지, 약지로 악기 부분을 지지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윗부분을 누르고 연주를 하면 됩니다. 이때 4분의 4박자 첫 박과 3박자의 악기를 누를 때 반주도 같은 곳에서 강약으로 지지를 해주면 내담자에게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터치벨 악기입니다. 핸드벨이라도 하죠. 자, 이 악기는 수준 기능이 굉장히 낮은 집단에도 사용되고 개인 치료에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치료사의 지시를 필요하는 집단에 필요하고요. 집중력 향상이나 책임감, 협동심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악기가 되겠습니다. 1도, 4도, 5도 음을 색깔 악보를 보고 기능 향상별로 손바닥, 검지, 중지를 사용해서 연주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밀기, 당기기가 해당이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문과 같이 큰 면적이나 큰 물체를 밀고 당길 때 또는 서랍을 문을 열고 닫을 때 필요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때 악기는 핸드드럼과 코끼리코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먼저 핸드드럼은요, 박자와 리듬감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손목이나 손가락의 힘을 조절하고 근육 강화에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활동은 5손가락을 밀듯이 첫박에서만 연주하고 상태가 호전이 되면 첫박과 두박에서 연주를 하면 됩니다. 코끼리코는요, 속도 조절이나 또는 느리게 빠르게 분별력, 시각, 촉각적 자극을 유도하는 악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양손의 협응력과 자기 표현 향상 발달에 필요한 악기입니다. 활동은 양손의 엄지, 중지, 검지, 약지 손가락의 악기를 잡고 4분의 4박자를 2박씩 연주를 할 때 필요한 신체 기능 악기입니다. 다음은 4단계, 오른쪽, 왼쪽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동작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음의 개수가 많아지도록 구성하는 악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악기는 패들드럼과 자일로폰 또는 메탈로폰이 있는데요. 먼저 패들드럼은요, 치료사와 내담자가 공을 주고 받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대근육 활동의 향상이 되고 서로 협동性상호 교류에 향상적입니다. 활동은 환측, 아픈 손으로 채를 잡고 치료사가 들고 있는 패들드럼 2개를 좌우로 연주하기입니다. 두박은 오른쪽으로, 두박은 왼쪽 드럼을 번갈아 치면서 기능이 향상이 되면 사이즈가 점점 작은 패들드럼으로 연주하기를 합니다. 큰 사이즈보다 점점 작은 패들드럼으로 하게 되면 집중력과 협응력이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일로폰, 제일 낮은 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음까지 좌우로 한 음씩 정확하게 연주하는 기법입니다. 이럴 때 자일로폰이 오른쪽에서 왼쪽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주를 할 때 팔의 힘을 조절을 가능하고 또 팔의 각도와 팔 벌리기의 기능의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단계입니다. 올리기와 내리기 단계로서 플렉사톤이라는 악기를 사용하는데요. 이 플렉사톤은 장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손가락 힘과 팔의 힘을 기르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악기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기를 합니다.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으로 아랫부분에 손잡이를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윗부분에 금속판 누르며 연주를 하는 기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음악적 주의 제어 훈련이 있겠습니다. MACT라고 하는데요. MACT는 능동적이거나 수용적인 음악 활동을 포함하는데 음악은 작곡되거나 즉흥적으로 연주되며 4가지 집중 종류가 있습니다. 선별적, 지속적, 분리적, 교차적 집중을 위한 한 가지 위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별적 집중 훈련을 위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살짝이 없어요라는 곡을 가지고 사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듯이 이 분홍 색깔 안에 글자가 써져 있고요. 또는 글자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홍 색깔에 내담자들이 모두 다 같이 인지를 하고 집중을 해서 이 부분에 악기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음악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악기를 연주해 볼까요? 다음은 MACT 적용 사례인데요. 경도 인지장애 노인 대상으로 해서 인지하고 집중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명 실로폰이라는 악기를 나누어 줍니다. 이 공명 실로폰은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색깔별로 되어 있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쉽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색깔별로 이름이 나와 있죠. 자, 이 노래는 똑같은 노래 살짝이 없어요인데요. 각 개인별로 기능 수준에 맞게 색깔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당되는 악기를 가지고 이 노래에 맞춰서 모두가 인지를 하고 집중해서 곡을 하나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높은 도 또는 솔, 라 이렇게 조금 인지 수준이 높은 노인이라면 두 개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중력 향상과 인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치료 활동할 때는 이렇게 4가지의 중요한 4R이라는 특성을 활용해서 세션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일관성이 필요하는데요. 내담자가 그룹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고 당혹감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헬로우송, 굿바이송 같은 시작과 끝을 알리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리피테이션, R 반복이죠. 내담자에게 부담 없이 치료사를 따라올 수 있도록 반복적인 음악의 형식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 릴레이션, 이완이죠. 긴장 이온을 가져오는 활동 수반, 음악 활동에 집중하면서 긴장 이완을 경험하게 합니다. 긴장과 이완이 적절하게 잘 조절하여 내담자들이 목표 향상에 부합되게 세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결, 리솔루션. 각 세션은 세션대로 성공적인 정결이 있어야 됩니다. 내담자의 수준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활동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이때 너무 능력 수준이 높은 단계로 갔다면 조금 수준 단계를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반드시 세션의 성공적인 종결이 되어야 내담자들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으로 노인 음악 치료는 긍정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노래 부르기 활동이 굉장히 적합적이고요. 그 노래 부르기는 쉽고 기능 수준에 맞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방금 말했던 4R이라는 그런 기법을 적용해서 특히 반복적인 론도 형식을 이용하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4강에서 배울 수업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감각, 인지, 기능을 회복을 위한 신경재활 음악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